크립토 시장의 하루를 정리해보고 내일의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내일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동안 굴러가지만 우리는 밤낮을 겪으면서 새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죠.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일 저녁 7시 내일의 코인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살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의 코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내용들 미리 보기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또 시장에 영향을 준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의 이슈 앤 트윗을 통해 살펴보면서 관련 코인 공략법까지 만나볼 예정입니다. 특히 팍스의 아침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프로그램이죠. 오늘의 코인에서 다뤄본 내용을 저녁의 내일의 코인에서는 어떻게 또 해석을 하는지 우리 안나쌤의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도 시청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시장을 조금 더 현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줄 전문가님의 코인 클래스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인 투자를 위해서 필요한 참고 지표들 그리고 기초 개념, 여기에 활용법까지 어렵게 느껴지는 크립토 시장, 여러분이 코인 클래스를 통해서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전 적용이겠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들여다보기에 좋은 코인은 어떤 걸지, 전문가님이 꼽으시는 히든 코인을 통해 만나보면서 이에 대한 자세한 전략까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내용들 하나도 빠짐없이 알차게 다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상호관세의 여파로 조금 내림세를 겪고 있는 모습이죠. 비트코인 어제 이 시간 대비해서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85,000달러 선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조금 더 내려온 모습이죠. 현재는 83,500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2,000달러 선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1,800달러 선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3% 넘게 빠지고 있고요. XRP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하락률 보이고 있죠. 3.7% 하락하면서 2달러 선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달러 선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붕괴돼서 밑으로 내려갈지 추이를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지금 눈에 띄는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6% 넘게 빠지고 있고요. 현재는 118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온체인 지표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이와는 조금 대비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 보유자분들은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이다코인 같은 경우에도 4% 넘게 5% 가깝게 빠지는 모습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단에 있는 코인들이 조금은 더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발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 전문가님과 함께 다뤄볼 수 있는 트윗앤 이슈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 하원이 비트코인과 관련한 전략 비축안 2개를 통과시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리조나주가 주 정부 차원의 움직임으로는 지금 스타트를 끄는 셈인데요. 이로써 애리조나주가 미국 최초의 디지털 자산 전략 비축주가 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 2개는 서로 다른 성격의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적 비축기금 창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애리조나주 재무부와 또 주립 공무원 연금기금이 보유 자산의 최대 10%까지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부터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 이 법안 통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컬어졌었던 애리조나였는데요. 이제 확실한 결과로 나왔으니까 다른 주에서도 조금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시죠. 소니의 싱가포르 온라인 스토어가 이제는 USDC로 결제하는 방안을 도입했다라는 소식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크립토닷컴과 제휴를 맺으면서 고객들이 이 USDC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이런 굵직한 브랜드가 직접 암호화폐 결제를 통합한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USDC로 시작하지만 향후에는 추가적인 토큰으로 암호화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소니는 사실 이미 디지털 분야에
분야에서 좀 다양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많아진다면 암호화폐가 우리 일상에 더 빠르게 스며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살펴봤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전문가님 모시고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코인은 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트윗과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오기 마련이겠죠.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코인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시장과 관련한 정보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인 정보방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가자!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안나쌤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코인 시장 요점 정리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코인 과외 선생님 안나쌤입니다. 사실 좀 오늘 어려운 하루였죠. 트럼프 정부의 이 관세 정책이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렸는데요. 하루 종일 좀 트럼프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수록 어떤 이슈가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꼭 필요한데 오늘 여러분의 곁에서 밀착적으로 시장 대응하는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나쌤이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 굉장히 휘청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는 대응해보기 쉽지 않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4월부터 안나쌤과 계속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시장은 어렵지만 나는 조금 버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태까지 안나쌤과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오늘부터라도 전문가의 전략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그렇다면 안나쌤은 시장 안에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으신지 바로 그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이슈 앤 트윗부터 열어볼 텐데 화제의 코너죠. 안나쌤의 그 X 도대체 뭐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시장 안에서 어떤 X들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4월 1일부터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네. X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X 도대체 뭐죠? 이 X 이제 전 남친 전 여친 아니고요. 이 트위터가 이제 X로 바뀌었잖아요. 저는 코인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물론 뉴스도 중요하지만 X에 올라오는 내용들 꼭 살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X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트럼프도 그렇고요.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X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고요. 이러한 인물들 외에도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들이 이 X에 다양한 소식들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X에 또 코인과 관련한 소식들만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포스팅들을 모두 팔로우하기가 좀 힘드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준비한 코너가 바로 그 X 도대체 뭐야? 이 코너입니다. 제가 중요한 오늘 X에 올라온 포스팅들 가져왔으니까요. 함께 만나보고 이 안에 담긴 의미까지 해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윗부터 만나볼게요. 자, 첫 번째로 제가 가지고 온 이 X가 이제 애리조나가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법안을 통과했다는 소식이에요. 비트코인 매거진의 이 암호화폐 전문 기자인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비백이 포스팅을 했는데요. 이 애리조나 House Committee of the Whole passes the Strategic Bitcoin Reserve Bill. What a time to be alive! 이렇게 올렸어요.
애리조나주 하원 전체위원회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마지막에 What a time to be alive. 우리 얼마나 살아있는 게 놀라운 일이야. 이 한 줄에 담긴 감정을 좀 크립토 시장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략적 비축 자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스트레이티직 비트코인이 어떤 거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비트코인을 금처럼 석유처럼 이 국가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관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나 인플레이션, 금융 위기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를 해서 보통 국가들이 금이나 외화 그리고 또 곡물, 석유 같은 거를 비축을 하잖아요. 이제 애리조나주가 여기에 비트코인도 추가적으로 저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공공의 자산, 전략적 자산으로서 이 비트코인에게 이러한 지위를 부여하겠다라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법안이 하나 통과됐다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이제 제도권의 공식 자산 목록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 소식이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제도권의 인정이 확대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민간 투자자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까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애리조나주의 이런 움직임이 이제 앞에 앵커님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미국 내 다른 주들, 전 세계 지방 정부들에게도 비트코인 우리도 그럼 이제 검토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세계 최초로 이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받아들였던 엘살바도르 이후에 중남미 국가들에서 움직임이 또 있었고요. 이제는 미국 내 지방 정부 차원의 움직임까지 시작이 됐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기관 투자의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보유하겠다는 자산이라면은 민간 투자자 그리고 기관들도 훨씬 더 안심을 하고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정부가 산다는데 우리가 못 살 거 뭐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ETF, 연기금, 대학기금, 그리고 또 기업의 회계 기준에서도 이제는 비트코인이 인정받는 자산이다라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기관 자금 유입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시장의 신뢰도가 이제 상승한다는 거겠죠. 시장이 안정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기관은 물론이고 개인 투자자들도 더욱 쉽게 들어오게 돼요. 단순히 가격이 올라서가 아니라 이제 정말 제도권에서 보호받는 시장이구나. 이제 도박이 아니라 장기적인 저축 자산이야. 이런 믿음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믿음이 결국에는 가격 탄력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으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트윗 함께 알아봤고요. 두 번째 X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트윗은 이제 이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전한 트윗인데요. 이 코인텔레그래프가 암호화폐랑 블록체인 분야에서 선도적인 뉴스 매체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암호화폐에 관련된 최신 소식들 그리고 시장의 분석, 기술 동향 같은 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를 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랑 이제 투자업계 관계자들에게 신뢰를 받는 정보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X를 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X 항상 뭘 봐야 할지 좀 고민이시잖아요. 이럴 때 관련 소식들 모아보고 싶으신 분들 코인텔레그래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트윗 살펴볼게요. 이 Sony Electronics Singapore has partnered with crypto to enable USDC payments on the Sony Store online. 자,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소니 일렉트로닉스 싱가포르가 크립토와 협력을 해서 온라인 스토어에서 USDC 결제를 지원합니다. 이 소니 일렉트로닉스 싱가포르가 이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인 이 크립토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자사 있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USDC 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USDC는 미국 달러에 연동이 된 이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가격 변동성이 낮아서 결제 수단으로 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서 이 소니가 디지털 결제 옵션을 확장하고 암호화폐를 활용한 결제 편의성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는데요. 이번 소식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암호화폐가 실사용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전자제품 기업인 소니가 이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암호화폐 실사용 사례가 더욱 많아질 수 있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도 암호화폐 결제 도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성이 강화가 되겠죠.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실제 상거래에서 활용이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성 그리고 안정성이 더욱 부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암호화폐 결제 수단의 채택이 좀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대형 기업들의 이 암호화폐 결제 도입이 암호화폐가 앞으로 좀 주류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이번 소식이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네요. 암호화폐가 더 대중화되고 실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결제 수단으로 이용을 한다는 인식이 생기면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에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서 채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소니가 USDC를 이제 결제 수단으로 도입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이제 와서 설명드린 게 좀 늦은 감도 있는 것 같지만 USDC가 도대체 뭐야? 스테이블 코인 도대체 뭐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스테이블, 가격이 안정된 코인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 1대1로 이제 연동이 돼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이제 USDC도 있고 USDT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러한 USDC 1USDC가 1달러고 1USDT가 1달러 이런 식으로 코인이지만 가격은 항상 이 1달러 근처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은 하루에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변동성을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실생활에서 커피 한 잔 결제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막 10% 넘게 움직인다 하면 결제 수단으로서 채택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나 송금,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서 만든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USDC는 뭔가요? 라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이제 USDC는 이 미국의 회사인 서클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거예요. 매달 미국의 이 달러 보유량을 회계 감사를 받고 미국 달러 보유량을 회계 감사를 받고 우리가 진짜로 이만큼의 현금을 들고 있어요 라고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신뢰도 면에서 가장 높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꼽히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니 일렉트로닉스 이 싱가포르에서 USDC를 채택을 한 거죠. 이 소식이 특히나 의미가 있는 건 가전업계에서 USDC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실물 결제 확산에 있어서 좀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트윗까지 만나봤고요. 마지막 트윗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트윗도 조금 전에 제가 가지고 왔던 트윗과 같이 이 코인 텔레그래프에서 전한 소식이에요. 이 PayPal expand crypto offering adding Solana and Chainlink for US customers. 페이팔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확장해서 미국 고객들을 위해서 솔라나와 체인링크를 지원합니다. 이 페이팔이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 주요 암호화폐를 지원하던 데 더해서 솔라나와 체인링크까지 새롭게 추가를 한다고 해요. 미국 내 이 페이팔 사용자들이 이제 솔라나와 체인링크를 직접 구매하고 또 판매하고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방송에서도 이 솔라나 그리고 체인링크 관련한 트윗을 소개해드렸는데 바로 이어서 이렇게 호재성 소식들이 겹쳐졌다는 점 체크해 보고요. 오늘 이 트윗이 갖는 의미도 함께 살펴볼게요. 일단 암호화폐 채택이 좀 앞으로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페이팔 같은 대형 플랫폼이 솔라나 그리고 체인링크를 지원하면서 더 많은 사용자들이 이 암호화폐에 접근을 하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이게 암호화폐의 대중화. 그러니까 결제 수단으로의 채택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게 이 솔라나 그리고 체인링크의 인지도가 상승을 하게 되겠죠. 페이팔의 지원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코인의 가치 상승과 함께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또 이 페이팔 같은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자가 암호화폐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건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간의 경계가 이제 조금씩 더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금융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앞으로는 또 새로운 금융 서비스 모델들이 등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가 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성숙해지고 있고 또 확장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나왔던 X 세 가지 만나봤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혼자 살펴보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X 안에서도 크립토 뉴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제 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부터 여타의 알트 코인들까지 인정을 받는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건 애리조나주의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국가도 아니라 미국의 한 주가 이런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이 불러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보다도 더 영향력이 커져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조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장에 관한 내용들 X 안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업데이트를 빠르게 받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스캔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우리 안내쌤이 계속해서 전략을 챙겨주실 예정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트윗만 만나봤으니까 이슈도 하나씩 살펴봐야겠죠. 자, 이제는 트럼프와 관련된 얘기 드디어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밤사이에 또 우리가 참 자고 있을 때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이번에는 네. 뭐 치솟았다가 곤두박질 치는 과정까지 새벽 안에 다 일어났어요. 이걸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얘기는 좀 하루 종일 했지만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어서 가지고 그쵸. 와봤는데요. 트럼프가 뭐 해방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저는 좀 다 같이 해방을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만 해방을 혼자서만 하는 했나 봐요. 거더라고요.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최소 10%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불균형이 큰 60개국에는 최대 50%까지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 다른 나라의 관세 그리고 비관세 무역 장벽에 따라서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이었는데 이 기존 무역 대상국들이 받던 관세율을 굉장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미국 해방의 날이다 라면서 다른 국가들을 향해서는 이제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 관세율을 살펴보면요. 일단 한국도 25%, 중국 34%, EU도 20%, 베트남 46%, 대만, 일본, 인도도 30%에서 20% 사이인데요. 여기서 또 예외가 되지 않은 게 캄보디아, 스리랑카, 미얀마 이쪽 부분은 40%가 넘어요. 저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최빈국까지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무역 시장에 좀 큰 혼란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기업의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는 소비자의 가격 인상 압박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공급망이 불안정하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상승한다면 사실은 또 미국 경기 침체도 가능성이 있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 경제적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이 기업들이 이제 미국 내 공장을 설립을 해라라는 의미로 이런 걸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장이 뭐 몇 달 만에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몇 년이 걸릴 텐데요. 네, 수년이 걸릴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소비자의 부담은 이제 발효 즉시 이제 효력이 발생할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소비자 부담은 당장인데 트럼프가 기대하는 경제적인 이익은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의도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그리고 관세에 대한 수익 증가였어요. 그런데 글로벌 무역 정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이제 함께 나오고 있어서 해방의 날이 보복의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 경제 전문가의 분석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관세 적용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시장들이 좀 어려웠잖아요. 관세 발표 직전에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88,50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맞아요. 이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세 발표하고 3시간 만에 7% 넘게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82,000달러 선까지 급락을 했었는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자산 시장들이 대체로 하락을 했고 암호화폐 역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하락의 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 하락이 깊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미 내려갈 만큼 다 내려갔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혹시나 뭐 훨씬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까 걱정이 되신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지금 시간 기준으로 해서는 그 급락했던 갭을 어느 정도 조금씩 메우고 있거든요. 뭐 전일 대비 굉장히 여전히 내려가 있는 상태지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그래도 방향성 지켜보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관련된 얘기 안나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시장이 또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행히 안나쌤께서는 앞으로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매를 이미 흠씬 두들겨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은 만큼 다시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을 얹어보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피델리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또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을 또 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점은 그래도 호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좋은 소식도 하나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밀당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랑? 좋은 소식도 들려드려야죠. 그쵸. 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암호화폐 투자할 수 있는 은퇴 계좌를 새롭게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피델리티가 5조 9천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굉장히 대형 자산 운용사예요. 이 피델리티 IRP를 통해서 은퇴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추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계좌를 통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라이트코인을 매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계좌 개설 비용이나 유지 비용은 무료고 암호화폐 거래는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 지갑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보안성도 확보를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피델리티가 이렇게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IRP를 출시했다는 거는 미국 내 분위기 변화가 아무래도 가장 큰 배경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서클 같은 주요 기업들이 이제 IPO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사실 법적으로 이 IRA 계좌에 암호화폐 편입이 금지된 적이 없지만 네. 이 대부분의 IRA 제공자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에 피델리티가 이 관련된 IRA를 출시했다는 게 업계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뭔가 혁신적인 행보를 보인 꼴이 됐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반 ETF가 확대되면서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직접적인 코인 매매가 반영된 은퇴 연금 상품은 여전히 드물었는데 이 암호화폐 기반 은퇴 계좌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이 피델리티가 출시를 하게 된 배경이 또 하나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 401K라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요. 네. 미국 직장에서 제공을 하는 은퇴 플랜인데 회사에서 추가로 저축도 해주고 글로벌 시장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미국 상원의원이 이 미국 국민이 401K 퇴직연금에 암호화폐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면서 최근에 이 관련된 암호화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에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네. 저희가 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살펴봤고 라이트코인은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일까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 라이트코인 차트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라이트코인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이름은 들어봤다고 하더라도 조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이 포함될 만한 코인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비트코인 우리가 디지털 금으로 부르잖아요. 그쵸. 이 라이트코인이 디지털 은으로 금과 비유가 은이군요. 되고 해요. 네, 이제 디지털 은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140달러 부근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조정받으면서 현재 지금 140달러 선이 뚜렷하게 저항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2월에 이제 표시해드린 구간 이쪽 보이시죠? 이쪽에서 여러 번 돌파 시도를 했는데 시도 구간에서 거래량도 꽤 붙었지만 계속 이쪽 140 지지선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이 밑에서 계속 가격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속된 돌파 시도로 모멘텀이 좀 소모가 되면서 이 부분부터는 이제 지지선으로 강력하게 작용하던 이 98달러 선까지도 밑으로 내려온 모습이네요. 지금은 80달러 라인을 2차 지지선으로 삼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뚜렷한 추세 반전은 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펀더멘탈은 물론 살아있는 코인인데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표시해드린 것처럼 위로는 98달러, 아래로는 80달러를 박스권으로 삼아서 큰 이슈가 없는 한 한동안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추세와 모멘텀은 항상 또 언제든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박스권 구간에서 최소 20거래일 이상 모멘텀 축적한다면 거래량 붙은 박스권 돌파가 이제 상단으로 나올 때 다시 저항선인 140달러까지 돌파 시도가 나올 만한 종목이에요. 현재 시점에서는 섣불리 진입하기보다는 이 98달러 라인 상방 돌파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시세 체크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이 저희 코인 정보방에서 시세 체크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델리티와 관련된 이슈 살펴보면서 라이트코인의 흐름까지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미국에서 퇴진연금 상품에 이제는 알트코인들이 포함이 됐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기에 라이트코인까지 포함이 됐다라는 얘기를 살펴본 건데요. 라이트코인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3번이나 저항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조금 절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의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0달러에서 98달러까지의 이런 박스권 안에서의 횡보 조금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안나쌤께서는 보고 있으신데요. 위로 다시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는지 지켜본 다음에 여러분이 추가적인 대응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대응과 관련된 전략들 혼자서는 세우기 어렵겠다라는 생각 드시면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저희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나쌤의 추가적인 전략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 클래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립토 시장과 조금 더 친해져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코인 클래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가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이런 게 필요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개념을 만나볼 수 있을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차근차근 우리가 뭔가 기초 공사를 해나가는 느낌이에요. 건물을 네. 조금 세우려면 이 기초, 뼈대가 중요하잖아요. 오늘은 그럼 또 굵직한 뼈대를 하나 가져오셨을까요? 오늘이 가장 중요한 진짜요? 네, 내용을 다룰 거여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두 눈 들었는데요. 크게 뜨고 두 귀를 활짝 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벌써 3번째 수업 시간이에요. 첫 맞아요. 번째 수업 시간에서는 이제 호가창 보는 방법을 배웠고요. 네. 두 번째 수업 시간에서는 이제 캔들 차트를 구성하는 요소들, 캔들을 보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캔들 차트에서 함께 봐야 할 거래량을 보는 오.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거래량 배우기 앞서서 어제 배웠던 내용 살짝 복습을 또 하고 넘어가야겠죠? 좋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업비트 사이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캔들은 크게 이제 시가, 종가, 고가, 저가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시가는 캔들이 시작된 가격, 종가는 캔들이 마무리되는 시간의 가격입니다. 고가는 해당 시간대에서 최고 가격, 저가는 해당 시간대에서 가장 낮았던 가격을 나타내는데요. 캔들이 위아래 보시면 꼬리가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 꼬리가 늘 있는 게 아니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꼬리는 해당 캔들의 최고가 그리고 최저가를 의미하는데요.
있고요. 해당 캔들의 시가나 종가보다 고가나 저가가 더 높은 가격까지 올라가거나 더 낮은 가격까지 내려가야만 꼬리가 생깁니다. 꼬리가 없는 양봉이다. 이렇게 쭉 올라가서 꼬리가 전혀 없는 양봉이다 하면 이 시간대 최고점이 종가인 거고요. 반대로 음봉의 밑에 쭉 내려가서 이 밑으로 꼬리가 없이 마무리가 됐다라면은 최저점이 종가와 같다는 의미가 됩니다. 꼬리가 이제 꼬리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해당 시간대에서 위아래로 튄 흔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항상 꽉 찬 양봉만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네,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설명을 하고 있나 봐요. 네, 캔들의 기준 시간은 이제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면은 1분, 3분, 5분, 1시간, 일주, 연, 월 이렇게 다양하고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제 배웠는데 우리가 단기 추세를 차트에서 확인하고 싶다면 네. 어떤 봉들을 봐야 될까요? 조금 짧은 분 단위로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1시간, 5분 아니면은 이제 1분 봉 같이 짧은 캔들로 설정을 하면 좋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중장기 추세를 차트에서 확인하고 싶다면 어떤 걸 확인해 봐야 될까요? 뭐 연 단위로 보던지 아니면 월 단위로 보던지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복습의 효과가 굉장하다는 거를 우등생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의 진도 바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 캔들과 함께 꼭 보셔야 하는 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큰 차트로 함께 볼게요. 여기 이제 위에 캔들이 있고요. 이 밑에 있는 것 과연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그동안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밑에 있는 게 바로 거래량을 표시하는 이 차트인데요. 이 실시간 호가가 공개되는 모든 상품에는 거래량 차트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거래량이 이제 해당 캔들에서 해당 시간 동안 체결된 이 계약수의 물량의 합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하루 동안이다라고 하면 이 하루 동안 얼마가 거래됐는지를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요만큼 거래됐구나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차트 하단에 나오는 이 거래량 캔들 역시 길이가 다 다양하죠. 네. 이 거래량 캔들이 이 캔들의 길이가 직전 거래량 캔들보다 확연히 길다면 갑자기 활발하게 거래가 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기 굉장히 눈에 띄는 한 아이가 있네요. 네, 이쪽이 확인이 되시죠. 네. 전 대비 갑작스럽게 수급이 몰려서 거래량이 올라간 모습을 이렇게 거래량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거래량의 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전에 바로 직전에 있던 캔들 아니면 이전에 있던 캔들들의 추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증가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거래량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이 추세의 지속성 그리고 정확성을 가늠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코인을 공부하다 보면 세상에 정말 많은 이 보조 지표가 있고 다양한 차트 분석 방식이 있는데요. 네. 각자 본인에게 맞는 이 방식을 사용해서 매매를 하시겠지만 거래량을 체크하지 않는 트레이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기술적 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후행성이라고 부르는데 거래량만큼은 거의 유일하게 이 선행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변동을 기초 데이터로 해서 차트에 표시를 하는데요. 현재 가격과 현재 거래량은 당연히 실시간으로 변동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차트 안에 보조 지표를 넣어놨다고 하면 마지막 부분에 있는 보조 지표는 계속 현재가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모두 후행성 지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캔들의 추세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알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현재 봉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지금 보이시죠?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네. 현재의 거래량은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조금 더 오르더라도 옆에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 많다 적다 이런 게 확인이 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캔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예상하고 대응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만큼은 선행적인 지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차트 조금 볼 줄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만 봤던 것 같은데 네. 거래량을 놓쳐서 제가 이렇게 항상 눈물을 흘리고 있었네요. 거래량은 정말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 지표예요. 거래량이 급등한다면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량 증가가 함께 나온다면 시장의 상승 신호로 볼 수 있겠고요. 베스트 시나리오겠네요. 네, 만약에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가격이 하락한다 하면 하락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그 이전 대비 얼마나 늘었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격이 만약에 지금 내려서 내가 물린 상황이다. 이럴 때 가격만 보고 나 지금 가격이 엄청 떨어졌으니까 팔아야겠다라고 가격만 보시는 게 아니라 네. 거래량 함께 보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매도세가 세다. 그러면 시장이 좀 조정을 받나? 내가 지금 좀 물량을 정리하는 게 좋을까? 하고 판단을 하시고 가격이 지금 내리긴 했는데 거래량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면은 이거는 잠시 그런 거고 뭐 시장이 더 내려가진 않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볼까 하는 판단을 스스로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잠깐의 변동성 정도로만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겠네요. 네, 모든 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꽤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거래량에서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네. 상승, 하락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거래량이 붙은 상승, 거래량이 붙지 않은 상승, 거래량이 붙은 하락, 거래량이 붙지 않은 하락 이렇게 있겠죠. 그쵸. 거래량이 붙은 상승은 어떤 걸까요? 상승의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저희가 항상 바라는 거겠죠. 네. 그리고 거래량이 붙지 않은 상승은 아쉽지만 상승의 지속 가능성이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래량이 붙은 하락이다 하면은 하락의 지속 가능성이 높은 하락이고요. 거래량이 붙지 않은 하락은 하락의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거래량은 이 추세의 정확성 그리고 신뢰성을 선행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이 거래량이 이전보다 낮다면 거래량이 붙은 상승에 비해서 추세의 지속 가능성, 추세의 방향에 대한 신뢰성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락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가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언제나 함께 봐야 하는 거래량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조금 더 배우고 싶다 하는 게 있는 분들은 이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배울 차트와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배운 거래량과도 굉장히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꼭 집에서 복습을 해보시면서 코인 클래스 다음 내용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래량과 관련된 얘기 코인 클래스 통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복습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내가 혼자서 복습을 해보려고 했더니 안나쌤이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라는 생각 드시면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또 기초 개념을 다져봤으니까 실전 적용으로도 들어가 봐야겠죠. 우리 안나쌤은 시장 안에서 어떤 코인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으신지 관심 코인들부터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까지도 이렇게 잘 접목을 시켜볼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좀 첫 번째 관심 코인으로 좀 화끈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대량 수급, 제가 수급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수급이 크게 들어오면서 하락세를 완전하게 해소한 종목. 빅타임 가지고 와봤는데요. 빅타임이 기본적으로 이제 빅타임이라는 게임에서 활용되고 있는 유틸리티 토큰이에요. 이 게임의 생태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틸리티 토큰이어서 NFT 제작, 게임 아이템 업그레이드, 특수 던전 입장 수수료 등의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차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이제 살펴보면은 작년 이 앞에 또 없죠. 작년 9월 5일에 업비트의 신규 상장이 돼서 변동성이 그동안에 굉장히 크기는 했는데 그래도 파동은 전체적으로 상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네요. 12월 4일에 365원까지 치솟으면서 이 365원이 신고가였어요. 그 이후에는 모멘텀이 전부 소진되면서 몇 번의 추가 상승 시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내리막길로 쏟아져 내린 모습입니다. 네. 이후에는 지금 66원까지 내려왔었어요.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요. 네, 그래도 66원을 그나마 지켜주면서 지금 수렴 기간이 이만큼 있었는데요. 오늘 여기 밑에 우리 거래량 공부했죠? 거래량이 아주 크게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약간 보입니다. 흐릿하네요. 네, 거래량이 상당하게 들어와 주면서 우리가 심리적 저항선으로 잡고 있었던 100원대 라인을 오늘 엄청나게 양봉을 세워주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100원대 라인에 지금 안착을 한 게 아니라
그동안 골이 깊었으면은 또 상방으로 많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방으로 거센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니까 지금 바닥권에서 좋은 구간 줬을 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관심 코인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관심 코인 빅타임 만나봤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화끈하게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갑자기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렇다면 또 상방으로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추가적인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안나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끈한 거 만나봤으니까 이번엔 그거보단 덜 화끈할까요? 이번에는 조금 확실히 가기는 갈 것 같다 하는 그런데 오.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안정성 있게 올라갈 것 같다 하는 코인을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도 안정성 찾으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잖아요. 네, 그럼요. 사실 이 코인이 제가 첫 방송 때 가지고 왔던 코인인데 아하, 제가 기억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맞아요. 아직까지도 유효한가 보네요. 네,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전략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이 위로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본 코인인데요. 바로 펜들이라는 코인입니다. 차트로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차트 살펴보시면 작년 말에 이제 역시나 신고가를 갱신하고 이후에 쭉 하락세 보이면서 맥을 추지 못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중간중간에 수급들이 조금씩 들어와 주기는 하면서 수급 들어올 때마다 반등 있었던 게 보이시죠? 네. 그렇지만 윗꼬리를 또 남기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3월 초에 이제 2,850원에서 이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했어요. 이 밑에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4,350원대 저항 라인에 이제 올라오면서 이후로 여기서 부딪혔어요. 4,350원에서 돌파 시도를 이제 실패하며 소폭 조정 받았는데요. 바로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호. 이전 캔들보다 이전에 제가 좀 지워볼게요. 이전 캔들이 굉장히 쫌쫌따리 조그맣게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런데 굉장히 크게 캔들들이 최근에 만들어진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네. 확연히 긴 양봉으로 저항선을 이쪽 부분에서 돌파에 성공하면서 지금 저항 라인 위쪽에 안착을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추세가 어느 정도 상방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고가권에서 거래량도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위로 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판단이 되는 종목이니까 여러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관심 코인으로 펜들 만나봤습니다. 앞서 만나봤던 빅타임보다 뭐 화력은 조금 덜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안정성을 내가 원한다라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이와 관련된 전략도 코인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는 사실 관심을 두고 있는 관심 코인일 뿐입니다. 히든 코인이 따로 남아있죠. 가장 지금 우리가 공략해보기에 좋은 코인은 어떤 코인일지 히든 코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만나봤던 두 가지 코인도 괜찮았는데 이것보다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코인일까요? 네. 더 기대가 되는 역대급 코인을 히든 역대급이다. 코인으로 역시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소개해드린 히든 코인들 지금 흐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들은 그거보다 더 기대가 되는 코인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히든 네. 코인 궁금해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네, 진짜로 많더라고요. 네. 오늘 히든 코인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그 코인은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가가 이전에 지지 저항으로 계속 작용됐던 라인 위에 있어요. 좀 더 크게 차트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가격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오.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라인이 네. 현재는 오히려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지 저항으로 작용됐던 라인 위쪽에 안착을 해 있는데요. 차트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거래량 확 터지는 거 보이시죠? 그렇네요. 이전에 굉장히 이 밑에 있었는데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이 비등한 게 아니라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네. V자 반등을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 신호로 보거든요. V자 반등의 세 가지 요소가 바로 견고하게 바닥권을 지지해주는 것, 지금 바닥 여기죠. 네. 캔들의 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작았던 게 아까보다 훨씬 더 길어졌어요. 크게 지금 캔들이 세워진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래량 상당하게 터진 게 보이실 거예요. V자 반등의 핵심 요소 3박자가 모두 잘 들어맞고 있는 자리여서 현재가
하단에는 이전에 긴 수렴 구간이 만들어 놓은 신뢰성 높은 지지라인이 있으니까 하방 막혀 있고 캔들 길이 길어지면서 상방으로 흐름이 돌아갔고 거래량 붙으면서 모멘텀도 충분하고 오. 3박자 고루 맞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굉장히 훌륭한 자리입니다. 트레이더라면 무조건 체크를 해보셔야 할 자리예요. 추세가 상방으로 돌아간 걸 이제 확인해 보세요. 이게 아니라 이미 돌아간 자리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들이 과거의 크립토 시장에서도 늘 큰 상승 흐름이 나오기 직전에 포착이 되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힌트 조금 드리자면은 네. 시총이 절대 가벼운 코인이 아니고 펀더멘탈도 튼튼한 코인이기 때문에 그럼 진짜 담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네, V자 반등, 큰 상승 랠리 직전에 자주 나오는 모습이니까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의 히든코인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방에서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히든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지지라인 이제 체크해보세요가 아니라 체크 이미 끝난 코인들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현재 시점에서 손익이 기대되는 코인들만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 정보방에서 지금 바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 안에서 더 큰 상승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자세한 전략들 코인 정보방에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